네, 장 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잠깐 소리를 어,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나요? 소리 줄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줄일게요. 이건가요? 됐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제가 이제 일단, 2000, 아니지, 13년 된 집을 작년 8월에 팔았어요. 13년 된 집을 예, 이게, 용인에, 아니, 이천에, 예, 36평짜리 집이 이제 2억 4천이었는데, 예. 2억 4,500에 팔았는데 1년 후에 지금 한 3억 6천이 됐더라고요. 아, 2억 4천에 팔았는데 3억 6천이 예, 됐다. 근데 이 집을 5년간 전세 살기로 하고 판 거예요. 아, 2억 4천에 그 집을 팔고 살던 집을 원래 내 집이었지만 이제 소유권은 넘어갔고 그 집에 네. 전세 얼마 주고 살고 있죠? 5년에, 그러니까 5년 살기로 하고 2억이에요. 아, 그분들은 4,500의 집을 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4,500에 집을 사가지고 1억 2천을 벌었네요. 그치, 거의 1억 얼마를 버는 거죠. 지금 수면제 복용하고 계시나요? 그, 나 네?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근데 이제 왜 예, 팔았냐면, 예, 5년 전에 용인 역북동에 네, 골드 클래스라는 아파트를 이제 33평짜리를 분양을 받아서 예, 그게 6억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비과세로 골드 클래스 몇 평이요? 33평. 예, 그래서 6억이 이게 이제 됐다. 6억 예, 정도가 됐길래 이제 이거는 이제 규제 지역이어서 예, 이거를 비과세로 만들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용인 거는 이제 내년에 한 엄청 많은 물량 때문에 집값이랑 전세값이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네, 지금 용인 거는 4억 3천에 이제 전세 주고 있고 다 빚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억분이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다음에 지금 한 5억 5천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신고가가 자꾸 다운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떨어지고 있고, 네. 가지고 있는 건 떨어지고, 팔았던 건 올라가고, 네. 예,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이제 네, 아들이 서울에 가서 나가 살아야 돼서 네, 이제 어쩌다가 이제 경로를 알아보다가 서울 제기역 바로 옆에 제기동, 동의보감이라는 19평짜리인가? 네, 11평짜리 그 오피스텔을 13층을 샀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1억 4,500이 전세고 2천만 원으로 산 거죠. 네, 이제 아들이 나중에 거기라도 가서 살까 하고 집값이 자꾸 서울로 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집이 결국 이제 이제 지금 이제 하나 팔았으니까 이제 두 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피스텔이 집에 들어간다는 거를 모르고는 저희 집을 팔고 용인 집을 이제 비과세로 팔아서 팔고 있다가 이제 서울에 아들 있을 때 조그만 거라도 좀 해줄까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 팔고 나면 현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다주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지금의 어떤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그런 어떤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시청자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반 서민이잖아요. 그죠? 저는 2억분이 없어요, 달랑. 나머지는 예. 빚이에요. 또 반전이야. 이거밖에 없는데 또 현금 100억 있다. 뭐 이러지는 않겠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잠깐, 제 소원은,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공무원이라서, 예, 여기서 이제 저희 딸은 지금 딸하고 아들이 나가 있어요. 아들이 25살이고 딸이 29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알바만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아직 직장이 뻗짓하지 않고. 네, 알바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용인집이 남편이랑 저랑 공동 명의라 네, 이제 딸이 내년에 30세 되니까
내년쯤에 이제 이천에서 저희가 한 9년 정도, 8년 정도 공직 생활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천에 여기 저기 이천역 앞에 그 중리 택지기구 해가지고 그 저 한 33평 정도, 34평 정도 분양을 받고 싶은데 네. 저희 이게 이제 이게 택지라서 저희는 저기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아들하고 딸 이름으로 일단 해보고 근데 네. 얘네들이 가점이 없어서 만약에 추첨제라도 좀 되면 저도 집어넣고 2만 원씩 지금 작년부터 넣고 있거든요, 청약을. 네. 그래서 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일단 집어넣어서 되기만 하면 어떻게 좀 이 중리동에 있는 저기 이천역 앞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럴 거면은 이제 2천 원 이상이 자꾸 집값이 올라가서 여긴 한 4억, 한 5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분양가가. 그래서 멀리 보면 용인 걸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용인 건 놔두고 딸 이름으로 이천 걸 하는 게 나은지. 자, 보겠습니다. 자, 호경 누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천이 이상하게 왜 집값이 올랐다. 제가 이천에 대해서도 방송을 몇 차례 해서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이천에 네, 대한 내용도 나와 있을 텐데, 네, 자, 여기를 그 최근에 팔았던 그 아파트를 일단 보면, 네, 동행 아파트. 자, 여기 같은 상점, 경우도 지금 오르는 시점이 작년 8월 하반기부터 이제 올랐거든요. 제가 파니까 바로 올랐더라고요. 그 전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그래프에도 네, 나오지만 왼쪽에.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 매수세가 굉장히 좀 그 활발했어요. 네. 그리고 이천은 규제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도 많이 되고 전매도 조금 더 자유롭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그 들어오는 거고 요게 이제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있죠. 네, 먼데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천에 전반적으로 여기 뭐 가깝다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이천은 거의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천 하이닉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분들이. 네, 근데 이제 거기가 계속 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비규제적 지역이어서 실수요자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아직은 그때는 매매 심리가 활발할 때니까 더 왔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기간에 올랐던 거고, 네, 여기 지금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그래프가 지금,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파란색이 이천의 평균 매매가고 그 중간에 하늘색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네, 이거 펜이 없구나. 지금, 여기 시점이 보면 작년에 한 4, 5월 달부터 이천이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거 뭐냐면 그 전에는 보면 그 전에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2019년부터 지금 있는 그래프인데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네, 다른 데는 뭐 2019년이면 엄청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던 때고 그 이후로도 올랐는데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큰 호재가 있어서 올랐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오를 거 다 오르고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큰 시점이었고 또 SK 하이닉스라는 그나마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많이 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뭐 이천이 지금 뭐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좋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예. 지금 그리고 금리 인상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가 더 예정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심리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서두에 강의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서울의 대장주들도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50개 그 대단지들도 좀 깎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더 오를 수는 없어요. 예.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 제가 말씀을 더 하나 더 추가를 드리자면 잠깐만요. 예. 이거 연결이 안 되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태블릿으로 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집값이 좀 떨어지면 네,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이 많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천이 갑자기 올랐던 게 비규제 지역이고
나름대로 여기도 경강선, 뭐 바로 역세권은 아니다. 경강선은 어쨌든 판교까지 가는 경강선이 있고 또 네. SK 하이닉스라는 기업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보고서 가장 큰 장점은 비규제 지역이었다는 것 때문에 많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건데 경강선은 뭐 교통정리 지금 뭐 최근에 교통정리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예. SK 하이닉스도 뭐 최근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뭐 더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비규제 지역이면서 SK 하이닉스라는 고용 창조 좀 더 되겠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 건데 비규제 지역이 앞으로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떨어지면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주세요. 지금 뭐 최근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좀 나왔죠. 앞으로는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메리트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가 큰 틀에서 보면 종부세 완화가 법 통과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요, 어차피 종부세는 올해까지 가지고 있는 분은 내년 5월까지 가지고 있어도 영향을 안 받죠. 왜냐하면 매월 6월 1일 가지고 있는 사람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지금 종부세 이 완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더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지금 현재는요, 집값을 팔라고 해도 매수자가 더 밑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두려운 거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 근데 종부세가 완화돼서 좀 수월해. 그러면은 급하게 막 급매물로 완전 손해보고 팔 이유는 없어지겠죠. 네. 그럼 매물 다시 걷어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매수자는 너무 밑에서 기다릴 때 안 내려오네 하고 올라갑니다. 다시. 그런 시점이 와요. 그러면 그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금리는 인상이 될 거고 이거는 거의 뭐 규정사실화 된 거고 종부세 법안 통과가 되는 걸 보면서 뭐 내년 초가 됐든 내년 하반기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용인에는 내년에 물량이 많아지고요. 예. 이천은 내년쯤에 그 2천여 개 그 아파트 분양이 되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내년 제가 이제 저 자금이 없으니까 네. 오피스텔을 팔고 용인 거를 팔고 2천으로 들어가는 게 난지 1번 플랜, 2번 네. 플랜은 그냥 용인 거가 지금 내년에 집이 많이 오르더라도 멀리 보면 2천보다는 오를 것 같으면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용인 거는 놔두고 2천을 딸 이름으로 넣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2천에서 계속 전세를 사는 게 난지 이제 그런 거 여쭤보는 거. 용인도요. 지금 이 지역도 용인 클래스 옆부 여기 볼게요. 서인구. 서인구 요건가? 골드 클래스. 어. 명지대 밑에. 네. 지금 옆부 클래스 여기 같은 경우는 2021년 작년 거의 그 작년부터 이미 좀 가격이 꺾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 용인에서 입지가 좋은 게 아니고 네. 용인 내에서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용인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어디가 될까요? 수지죠. 자, 잠깐 이쪽으로 기흥이나 갈게요. 수지죠. 네. 이제 또 이거 맞나? 역전세가 날까봐 걱정을 하고 자. 있거든요. 예. 자, 이 지역은 용인은 수지 쪽. 그쪽은 저는 돈이 없어 못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수지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지의 그 아파트 이름이 뭐죠? 그 대장주가 그 새 아파트 노트 골드 클래스. 이건 좀 용인에서 많이 먼데. 용인에서 여기 좀 아주 남단이죠. 용인의 롯데라든지 구성역, 분당선, 신분당선은 롯데, 분당선은 구성역 쪽. 거기가 대장주인데 여기는 이제 거리가 많이 멀어요.
네. 경정철도 아주 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이 경정철이 크게 사실은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아니고 네. 그냥 여기는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데가 많이 올라가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가격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더 올라가고 그럴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예. 그러면 내년 8월에 지금 딱 만 2년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년 8월 13일 날에 그 지금 집을 판 지 만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냥 팔까요, 그럼? 더 이상 놔두지 말고. 매도를 할 수 있으면 매도를 하시고 2천도 아까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더 가까운 조금 더 대장주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도를 하고 2천은 그냥 역 근처 내년에 분양을 받는 건 어떤지. 그러니까 아니 내년 분양을 8월 받으면 당연히 좋죠. 뭘 어때요? 분양가가 보통 시세보다 다 저렴하게 분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냐가 문제죠. 그쵸. 못 예? 받으면 예. 받으면 여기서 5년 지금 집에서 5년을 살다가 예. 5년 후에 나갈 때쯤 집을 사는 게 낫겠죠. 5년 동안 집을 다 팔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집 한 채는 경기에 큰 상관없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다만 지금 금리가 인상이 많이 되는 시점에서 물론 급금매로 정말 싸게 사면 모르는데 일반 시세대로 산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다는 거지. 5년 동안은 기다리다 하면 다시 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주택을 또 지금 원하는 가격대로 못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 내년에나 이렇게 그 안쪽으로 결정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쯤에. 네. 내년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금리가 계속 이제 인상이 되고 나면 지금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가계부채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올라가는 거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또 내리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라고요. 예. 그때 되면 심리가 또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 전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용인권 팔을게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해야 돼,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도 정리하세요, 제기동 거. 예. 정리해요? 예. 안 올랐는데 그냥 정리하는 게 낫죠. 네, 지금은, 자, 봐보세요. 우리가 똘똘한 채다, 아니면 뭐 덜 똘똘한 뭐 여러 채다 하는데 지금, 제기동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덜 똘똘한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매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월세, 예. 퇴직 후에 월세라도 넣으려고. 월세 받으려면 받으시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갭 투자로 2천인가 들어갔는데 월세 받으려면 그만한 또 돈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앞으로 월세가 오른다고 하니까. 예. 1억 예. 지금 제가 4,500을 쳤더니 예. 40만 원 이자 나오더라고요. 1억 4,500을 투자를 해서 45만 원 받는 거는 예. 더 좋은 거 찾아서 지금은 더 좋은 거 찾아서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금 더 똘똘한 걸로 가야지. 덜 진짜 너무 똘똘하지 않은 걸로 다 분산시키면 다 오르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근데 여기 제기동 옆 바로 거기 5분 성량리 앞에는 막 네. 막 3억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네. 6평뿐이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제기업 바로 내리면은 바로 해서 들어가면 넓고 살만해서 자, 보세요. 저평가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그 시세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시세 그렇군요. 변함이 전혀 없다는 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럼 파는 게 낫단 이 말이에요. 지금 녹색 지금 제가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초록색 변화도 거의 없어요. 그 뭐냐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줘야 돼. 임대료가 계속 올라주려면 거기 수요가 많아야 돼요. 또 공급은 더 적어져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건데 무조건 옆에 거는 이거는 경쟁 매물이 아니잖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시간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이 흘렀어요. 예. 오피스텔을 예. 먼저 팔고 그러면 지금 당장 팔고요. 예. 지금 이제 전세가 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10월 말에 지금 만료거든요. 그러면 만료하면서 팔고 그러면 용의권 내년 팔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오피스를 먼저 팔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 8월 13일이 되면은 용인께 만 2년 되니까 그때 팔고 이렇게.
그러면 되죠. 네네. 어차피 오피스텔은 지금 뭐 시세 차익도 없는데. 예. 없어요. 예, 예. 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너무 네, 시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휴,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3주택이었다가 2주택 됐지만 다 해봐야 뭐 매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어떤 어떤 가액으로 하는 그런 종부세라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양도세도 저는 조금 가액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국토교통부라든지 여러 이 어떤 주무부서에서 좀 디테일하게 실무를 아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핀셋으로 나눠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제니,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주셨고 노란색으로 하나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